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 달간 주가가 크게 움직이며 화제가 된 한솔케미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은 반도체 및 2차전지 소재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2025년 한 해에만 주가가 약 170% 폭등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최근 공시와 언론 보도를 통해 한솔케미칼의 주가 흐름,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 그리고 주요 뉴스와 기업 이슈를 살펴보고 중장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종합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난 한 달 동안 한솔케미칼 주가는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2월 초 삼성전자 평택 피사라인 전환 투자 소식에 힘입어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인 25만 500원까지 치솟았는데요. 키움증권이 12월 1일 한솔케미칼의 2026년부터 2028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올리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디램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 이에 필요한 고순도 과산화수소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한솔케미칼이 그 수혜주로 부각된 겁니다. 이후 연말까지 주가는 대체로 23만 원에서 25만 원대에서 등락을 보이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상승 모멘텀이 이어져 1월 초에는 주가가 장중 26만 원에 육박하는 고점을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1월 6일 종가가 24만 6천 원으로 불과 작년 2월 초 8만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주가가 3배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만큼 1년 사이 한솔케미칼에 대한 시장 평가가 크게 달라졌다는 의미겠죠.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으로 1월 8일경에는 한때 전일 대비 5% 이상 급락하는 등 변동성도 나타났습니다. 급등 이후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지만 큰 흐름에서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솔케미칼 주가가 20만 원대를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이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관찰되었습니다. 실제로 주가 급등 국면에서도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져 최근 3개월간 외국인 지분율이 약 35%에서 37%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솔케미칼의 성장성과 업황 개선에 베팅하면서 지분을 늘려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도 주목할 만한데요. 현재 한솔케미칼 주식의 약 47%가량을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의 기관 수급 영향력이 큰 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한솔케미칼 지분을 약 14%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한솔케미칼 지분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작년 8월에는 지분율을 13% 넘게 확대하며 최대 주주가 되었죠. 실제로 조동혁 한솔케미칼 회장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국민연금 지분이 13.34%로 늘어나 최대 주주로 등극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금의 지분 확대는 가치투자 관점에서 기관의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의 관심을 받다 보니 한솔케미칼은 수급 측면에서 탄탄한 버팀목을 갖춘 모습입니다. 참고로 작년 4월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한솔케미칼 지분을 5.05%에서 6.09%로 늘렸고 국민연금도 같은 시기 11.57%에서 11.95%로 지분을 확대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블랙록과 국민연금 같은 양대 기관이 동시에 지분을 늘린 배경에는 한솔케미칼의 과산화수소 및 바인더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가 있었다고 분석되는데요. 이처럼 굵직한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한솔케미칼은 2025년 들어 연초부터 견조한 상승세를 탄 바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볼 때 강한 손들이 지지해주는 종목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한솔케미칼은 1980년대에 과산화수소 국산화를 이뤄낸 정밀화학 기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반도체 공정 소재와 2차전지 소재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초고순도 과산화수소와 반도체 증착 공정에 쓰이는 프리커서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퀀텀닷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순도 과산화수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웨이퍼 세정용으로 쓰이는 핵심 소재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한솔케미칼의 과산화수소는 삼성전자 평택공장, SK하이닉스, 이천과 청주 공장 등의 주요 라인에 사실상 독점 공급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시장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 프리커서와 퀀텀닷 소재도 삼성전자 및 글로벌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죠.
이러한 제품 포트폴리오 때문에 한솔케미칼의 실적과 주가도 반도체 사이클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한편 한솔케미칼은 2차전지 소재 분야에도 일찍이 진출해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응급 쪽에 쓰이는 실리콘 응급제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21년 전북 익산에 연산 750톤 규모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R&D를 진행해왔는데요. 조현주 부회장까지 직접 나서 신사업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안타깝게도 양산화의 핵심 관문인 고객사 확보가 예상보다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유력 고객으로 거론되던 삼성 SDI와의 공급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외부 고객 발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전기차 업황 둔화로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목표를 낮추거나 투자를 연기하는 흐름이 겹치면서 실리콘 응급제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소재들의 상용화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3분기 기준 한솔케미칼의 전자 및 2차전지 소재 부문 공장 가동률이 55% 수준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기존 주력 공장인 울산 88.7%, 전주 84.8% 공장의 가동률과 견져보면 신사업 쪽이 아직은 본격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컨대 실리콘 응급제 사업은 기대만큼 빠른 성과를 내지 못해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소재 부문의 모든 사업이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한솔케미칼이 기존에 영위해온 배터리용 응급 바인더 사업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바인더는 배터리 전극의 활물질 슬러리를 집 전체에 접착시키는 소재로 2차전지 제조의 필수적인 화학재료입니다. 한솔케미칼은 중국의 대형 배터리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응급제용 바인더 출하량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배터리 소재 부문 실적 감소를 바인더 매출 증가분이 상당 부분 상쇄해 주었죠. 증권가에서는 한솔케미칼의 바인더 매출이 2024년에 올해 대비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즉, 첨단 소재 기업으로서 한솔케미칼은 반도체 소재의 호황으로 주머니 한쪽이 두둑해진 반면 신규 배터리 소재의 부진으로 다른 한쪽은 가벼워지는 말 그대로 삼성 덕에 울고 웃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솔케미칼은 미래 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 다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바이오 산업 진출을 선언하며 관련 업체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는데요. 2025년 초 한솔케미칼은 바이오 의약품 원재료를 생산하는 바이옥스라는 기업의 지분 10%를 우선 인수하고 이후 2월 말까지 지분을 51%까지 늘려 과반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바이옥스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며 바이오 분야에 본격 뛰어들었죠. 바이옥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업체로 바이오 제약 공정에 쓰이는 각종 세정제와 배관, 보온제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포 배양배지 사업에도 진출한 곳입니다. 한솔케미칼이 이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바이오 소재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력 사업인 반도체 전기차 소재 외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솔케미칼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2022년 말 주가순자산 비율 PBR이 2.55배였던 것이 2023년 2월에 1.13배까지 떨어질 정도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죠. 당시 주가는 8만원에서 10만원대로 3년 내 최저 수준이었고 코로나19 직후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심각했던 2020년 2분기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후퇴했었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산업 사이클이 냉각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반전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 열풍이 불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고대 역폭 메모리 HBM과 기업용 SSD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국면에 접어들자 자연스럽게 한솔케미칼이 공급하는 반도체 공정 필수 소재인 과산화수소와 프리커서의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한솔케미칼의 실적도 깜짝 반등을 이루었습니다. 작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88억 원으로 32% 늘어나며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찍었던 2023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영업이익 체력이 2배가량 회복된 셈입니다. 영업이익률도 21%에 달해 대규모 설비를 가동하는 제조업으로서는 보기 드문 높은 수익성을 시현했습니다. 이처럼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되자 시장의 평가도 급변했습니다. 한때 최악의 종목 취급을 받으며 소외되었던 한솔케미칼이 불과 몇 달 만에 최고의 종목으로 대변신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솔케미칼 주가 상승의 핵심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역대급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2025년 한솔케미칼의 연간 매출 컨센서스는 약 9,975억 원, 그리고 2026년에는 연매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초로 매출 1조 클럽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까지 나온 것이죠. 실제 증권사들은 최근 한솔케미칼이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을 속속 언급하며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주요 증권사들이 한솔케미칼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렸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곳은 앞서 언급한 키움증권인데요. 키움증권은 12월 1일 보고서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한솔케미칼을 반도체 소재 업종의 탑픽으로 유지했습니다. 키움증권 박유학 애널리스트는 2026년 삼성전자의 D램 설비 투자가 평택 4공장과 5공장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솔케미칼의 과산화수소 및 프리커서 실적이 2026년 1분기부터 폭발적인 성장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솔케미칼이 2026년에 매출액 1조 1,036억 원, 영업이익 2,296억 원을 달성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란 구체적 예측도 내놓았죠. 키움증권뿐 아니라 다수 증권사가 낙관론을 강화했습니다. DB금융투자는 작년 11월 21일 목표 주가를 16만원에서 27만원으로 무려 68%나 상향 조정했는데요. DB금투 서승연 애널리스트는 한솔케미칼은 D램 및 파운드리 업황 호조는 물론이고 신규 고객사 및 제품군 확대로 체력을 레벨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각각 22만원에서 27만원, 24만원에서 27만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상상인증권도 21만원에서 26만 4천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심지어 흥국증권은 한솔케미칼 커버리지를 새로 게시하면서 목표주가 26만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의 이러한 긍정적 시각은 메모리 산업 공급 부족 현상이 삼성전자 등 주요 고객사의 적극적 증설로 이어지고 있고 향후 이런 증설 신호들이 지속적으로 한솔케미칼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에 기반합니다. 정리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재진입에 대한 기대와 한솔케미칼의 독보적 소재의 경쟁력 그리고 실적 개선 가시성 등이 맞물리면서 한솔케미칼은 2025년 하반기 이후 시장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회사 차원의 주주 친화 정책과 경영 이슈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솔케미칼 경영진은 주가 부진을 겪던 시절인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주환원 강화 정책인데요. 한솔케미칼은 2025년 5월 공시한 밸류업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까지 병행하여 주주환원율을 최대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5년 평균 주주환원율이 36% 수준이었으니 이를 크게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동안 한솔케미칼이 잉여현금으로 배당만 실시하고 자사주 매입은 하지 않아왔던 터라 이 발표는 투자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솔케미칼은 향후 별도 순이익의 30% 내에서 매년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필요시 매입한 자사주의 소각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부터는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 취득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시장에 신호를 보냈고 2025년에도 이 계획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환원 강화는 기업의 이익 성장 기대에 더해 주가에 추가적인 안전마진을 부여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것이 큰 변화인데요. 2025년 8월 말 조동혁 한솔케미칼 회장이 자신의 지분 약 2.74%, 31만여 주를 약 550억 원의 GS그룹 측에 매각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거래로 조 회장의 지분율은 8.91%로 낮아진 반면 국민연금이 지분 13.34%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즉 오너 일가의 지분 일부가 외부로 이동하고 연기금이 최대 주주가 된 것이죠. 국민연금 외에도 5% 이상 주요 주주로는 앞서 언급한 블랙록 6%대 외에 한국투자신탁운용, 브레번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상위 8대 주주가 한솔케미칼 지분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고 나머지 50% 미만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나눠 가진 구조입니다. 내부자 지분은 약 13% 수준으로 오너 경영진도 일정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 구조는 한편으로 기관의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유동주식 물량이 적어 수급에 따라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주주환원책 강화, 기관 지분율 상승, 오너 지분율 하락 등은 한솔케미칼의 경영 투명성과 주주 중심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높은 기관 보유율은 양날의 검으로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결정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취약성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프로 투자자들이 그만큼 신뢰하고 오래 들고 갈 만한 회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블랙록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지분을 들고 있다는 점은 한솔케미칼이 단기, 테마나 투기적 이슈보다 펀더멘털에 기반한 투자 매력을 지녔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를 바탕으로 중장기 가치 투자자의 시각에서 한솔케미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솔케미칼 사례는 싸울 줄 모르는 주식은 없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2023년 초반에도 낮은 업황과 실적 부진으로 저평가된 상태였지만 결국 업황 사이클이 돌고 기업의 경쟁력이 발휘되자 주가가 펄펄 날아올랐습니다. 가치 투자 관점에서 한솔케미칼의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요인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탄탄한 사업 경쟁력과 진입 장벽입니다. 한솔케미칼은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분야에서 국내외 주요 고객사를 꽉 잡고 있는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화학물질은 높은 기술 장벽과 신뢰성 검증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공급망에 안착하면 경쟁자가 쉽게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평택라인에 사실상 독점 공급한다는 점은 한솔케미칼의 제품 품질과 대량 생산 능력을 고객이 인정했다는 뜻이죠. 이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 창출과 고객 낙인 효과로 이어져 중장기 안정성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프리커서나 퀀텀닷 소재 역시 첨단 기술 분야로 한솔케미칼이 선도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메모리 및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은 보이지 않는 지분법 가치랄까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둘째, 실적 성장성과 재무 탄탄성입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한솔케미칼은 2023년 하반기부터 가파른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주었고 2024년에서 2025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 유력시됩니다. 영업이익률 20%를 넘는 높은 수익성에 매출 1조 원을 바라보는 성장성까지 갖춘 셈입니다. 이러한 이익 체력은 향후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 추가 투자를 위한 내부 유보에도 여력을 줍니다.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 규모도 동종화학 업종 대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실 2022년에서 2023년 어려운 시기에도 회사는 적자가 아닌 흑자를 유지하며 재무 안정성을 지켰습니다. 이는 가치 투자자 관점에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제한해주는 요소입니다. 설령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재가치를 찾기 마련이니까요. 셋째, 주주 친화적 정책과 오너 리스크 축소입니다. 한솔케미칼 경영진이 발표한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 배당 더하기 자사주 매입 확대는 주주가치 극대화 의지를 보여줍니다. 실제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는지 투자자들은 지켜보고 있지만 이미 2024년에서 2025년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 만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는 자본 효율성 개선과 주가 방어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으로 변경된 점 그리고 오너일가 지분이 낮아진 점은 혹시 모를 특수관계인 리스크나 지배구조 이슈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GS 측이 지분을 매입했다는 것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지배구조상 큰 변동은 없고 독립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비교적 투명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투자 리스크 요인도 냉정하게 짚어봐야겠죠.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래도 사업 포트폴리오의 집중도, 즉 고객과 업황 의존도입니다. 한솔케미칼 매출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등 특정 범삼성 계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과산화수소는 삼성전자, 퀀텀닷 소재는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 수요와 연관성이 높죠. 이러한 구조는 호황기에는 실적 가시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고객 및 업황에 대한 캡티브 리스크로도 연결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줄이거나 메모리 가격이 다시 급락하는 사이클이 온다면 한솔케미칼 실적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2024년과 2025년까지 메모리 업황이 상승 사이클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는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큰 산업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가치 투자라 하더라도 사이클 기업에 투자할 때는 사이클의 정점을 주의해야 하니까요. 또 다른 리스크는 신사업의 불확실성입니다. 한솔케미칼이 미래 준비 차원에서 시도한 실리콘 응급제, 바이오 소재 등의 신규 사업이 계획대로 성과를 낼지 미지수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실리콘 응급제는 고객사 확보 지연으로 시간과 비용이 지나는 중이고 바이오 사업도 아직은 초기 단계 투자입니다. 만약 이 신사업들이 유의미한 매출 기여를 하지 못한 채로 끝나버린다면 투입된 자본 대비 효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응급제 설비 투자는 큰 손실 없이 시험 단계로 유지 중이고 바이오 분야도 비교적 소규모 진출이라 기업 부담이 크진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투자 자산의 수익화 여부는 중장기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연간 2배에서 3배 급등하다 보니 현재 주가 수준이 과연 합리적인지 고민되실 텐데요.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솔케미칼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을 추정해보면 대략 중반대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예컨대 키움증권 예상치처럼 2026년 순이익이 1,800억 원 내외, 영업이익 2,296억 원 가정 나온다고 치고 현재 시가총액 약 2조 7천억 원으로 나누면 PER 15배 안팎이 나옵니다. 이는 반도체 소재 업종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절대 저평가 구간이었던 1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2023년 초 주가가 저점이었을 때 PER는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결국 미래 이익 증가분이 이러한 주가 수준을 정당화해 주느냐가 핵심일 텐데 다행히도 다수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내후년 실적 증가율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다만 주가가 이미 선반영한 기대가 있는 만큼 추후 발표되는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업황 개선 속도가 느려진다면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적 위험도 언급하겠습니다. 앞서 강점으로 기관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는 것을 들었지만 이는 역으로 큰손 투자자들의 매도 전환 시 주가 충격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 조정을 이유로 일부 종목 지분을 축소하기도 했는데 한솔케미칼의 경우에도 연말에서 연초 급등 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대체로 물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추세였지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들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향후 한솔케미칼 주가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중장기 성장 스토리 측면에서 본다면 한솔케미칼은 아직도 진행형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현재 회복 국면 초입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과 2025년 동안 한솔케미칼의 실적은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증설에 나서는 평택피사 PO, 그리고 청주 MC5X 등의 라인에서 한솔케미칼 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한솔케미칼은 분기 실적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도 모릅니다. 이는 곧 주가에도 추가적인 업사이드 여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여러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 범위 26만원에서 30만원대는 현재 주가 대비 소폭의 상승 여력을 시사합니다. 가장 공격적인 하우스인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무려 38만 5천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는 향후 몇 년간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을 가정한 장밋빛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다소 숨고르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른 만큼 기술적인 조정 압력도 있을 수 있고 연초 증시 환경이나 수급 변화에 따라 일시적인 등락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 변동성의 영역이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한 길게 보면 추세적인 흐름은 실적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자의 격언 중에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말이 있죠. 한솔케미칼의 기업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주가는 그 가치에 걸맞은 수준으로 재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물론 낙관에만 기댄 투자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컨대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이나 금리 변화로 증시 전체가 조정을 받을 경우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같이 눌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생각보다 짧은 호황에 그치고 다시 다운사이클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이러한 거시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한솔케미칼은 성장주이면서도 사이클주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가 전망은 밝지만 변동성을 동반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실적 발표와 업황 지표를 체크하면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솔케미칼은 이미 최악의 국면을 딛고 최고로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탄탄한 제품 경쟁력과 선제적 투자, 그리고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점이 유지되는 한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 또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이라고 단정 짓기보다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 현재의 주가가 그 미래 가치에 비해 적정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가치 투자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솔케미칼의 최근 한 달 동향부터 이슈 점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 속의 핵심 소재 기업인 한솔케미칼은 외국인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며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사상 최초 매출 1조 원 달성이 가시화되는 등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갖춘 모습입니다. 다만 급등 이후인 만큼 단기 변동성에 유의하되 중장기적 기업 가치 향방에 초점을 맞춘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한솔케미칼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해당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